와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와라 반갑습니다. 오 더워. 근데 여러분들 기사 보셨어요? 네, 주식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그 기획재정부가 세제 개편안으로 이제 뭐 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디렉션이죠. 방향성을 잡은 모양인데 2023년부터는 모든 증권 수익에 대해서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적용한다라고 방침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공개적으로. 네, 얼마 전에는 이제 그 암호화폐 과세 관련돼서 얘기가 있었죠. 암호화폐 과세는 근데 기사로는 이제 양도소득세로 한다라고 나왔던 것 같은데 일단은 기획재정부는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어요. 네. 뭐 뒤로는 이미 정해놓고 표면적으로만 그렇게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식 입장으로는 바로 반박을 했어요. 아니라고. 잠깐 보면서 갈게요. 우리한테 되게 중요한 거랑 해명을 했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죠. 6월 12일이었는데 바로 해명을 했어요. 아직 결정된 게 없으니까 기사를 좀 신중하게 보도를 해달라. 사실과는 좀 다르다라고 바로 해명을 했었죠. 근데 뭐 이거는 그렇다 치고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텐데 주식에는 양도소득세를 일괄적으로 다 적용한다고 합니다. 원래는 뭐 지분이 되게 많은 사람에 대해서 또는 액수가 굉장히 큰 거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적용했는데 바꾸나 봐요 이제. 아무래도 뭐 나라의 재정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세금을 올리려는 모양인데 반가운 소식은 아니죠, 대부분의 분들에게. 참.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기사가 있어서 잠깐 얘기를 했고요. 오늘 소식 같이 살펴볼 건데요. 시작 전에 좀 간단히 브리핑을 하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코회사가 뒤로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죠. 코디우스 관련된 거 이제 언급이 되면서 지금 코회사가 코디우스 갖고 어떤 상태? 미연님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디우스 얘기 나오면서 코디우스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얘기도 하고, 그리고 코회사가 코디우스는 나중에 필요한 거라 지금 당장 급하진 않아서 그 부분은 일단은 뒤로 밀어두고 웹 모네타이제이션, 즉 웹 생태계에서의 이런 지불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생태계를 바꾸자, 본인들이 원하는 그 모델로 변화시키고자 거기에 집중을 하겠다라고 스테반 토마스가 답변을 준 것 같고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코회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웹 모네타이제이션에 집중을 하고 있는 만큼 그와 관련된 실적도 많이 나와야 될 텐데요. 오늘 그 실적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는 매거진 잡지, 그러니까 잡지라고 부르죠. 잡지를 발행하는 그 매체들, 거기에 웹 모네타이제이션이 적용이 이미 됐습니다. 저는 좀 놀랐어요. 그냥 아무 얘기도 없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코회사가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제 그냥 XRP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막 여기저기 확인하다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확인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잡지 사이트 들어갔는데 이건 뭐야? 왜 웹 모네타이제이션이 적용이 돼 있지? 하면서 이제 알려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보면서 직접 보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씩 보죠. 첫 번째 소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BTC 마켓, 즉 호주 ODL 거래소죠. 파트너 거래소인데 여기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되게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어느 부분에 호주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이 ODL 통로 성장의 한 부분을 담당해서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 보시는 것처럼 아래에서 이제 호주에서 필리핀으로 가는 ODL 이 지불이 작년에 비해 100% 넘게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달아놓죠. 머니그램 보고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슈퍼채팅 2만원 감사합니다. 헐 거지같은 XRP이지만 당장님 보는 맛에 계속 시청합니다. 이젠 기대도 안 합니다. 그냥 남은 생 방장님의 논리적인 방송만 쳐다보다 끝내요. 아, 데빌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야, 다들 힘드신데 왜 저한테 후원을 주시고 그러세요? 소중한 금액 감사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일단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머니그램의 이 분기 보고서를 이제 링크를 달았어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은 저희가 한 6월 초쯤에 이제 머니그램의 실적 보고서 관련돼서 봤는데 그 내용입니다. 거의 기사로 다룬 내용이라 지금까지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그 보고서를 기사화시킨 거라. 다만 이제 이걸 링크 달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BTC 마켓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이 호주에서 필리핀으로 사용되는 ODL의 대부분이 머니그램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 흐름과 이 BTC 마켓이 머니그램 보고서를 인용한 걸 보면서 알 수가 있겠죠. 확실히 여기서도 드러나는 게 머니그램이 ODL의 지금 사용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 달러에서 멕시코 페소로 가는 구간도 머니그램이 본격적으로 쓰면서 기존에 정말 미비했던 게 갑자기 눈에 띄는 정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확실히 머니그램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이런 생각도 드시지 않나요? 머니그램이 이 정도인데, 그리고 머니그램이 100%를 다 ODL로 돌리는 게 아니라 본인들 처리하는 거에 한 10%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죠. 근데 만약에 웨스턴 유니온이 ODL을 써준다면 정말 좋을 텐데요. 머니그램이 이 정도니 웨스턴 유니온이 한 절반 정도 ODL 써주면은 팍팍팍 성장을 할 거거든요. 이 고집쟁이 웨스턴 유니온. 써주면 참 좋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덜 나위 없이 좋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고 저도 알고, 그리고 제가 얘기했듯이 웨스턴 유니온은 여전히 최근 인터뷰까지도 공식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신 있었죠. 본인들이 하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하는 거 있으면 한번 나와봐. 다 상대해줄게. 뭐 리프사이 솔루션? 우리 거보다 더 좋으면 내가 계약해줄게. 근데 안 좋잖아. 덤벼. 다 들어와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ODL을 쓰게 되는 날을 보는 거는 아마 단기적으로 힘들 걸로 보여요. 그래서 많이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달러 위주, 여기서 이제 웨스턴 유니온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이해를 돕기에 하나만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웨스턴 유니온은 달러로 열심히 송금하는 업체입니다. 달러 위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무적인 달러 파워 갖다가 전 세계 곳곳에 달러가 갖고 있는 이 기축통화라는 장점 이용해서 송금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역시도 유동성이 굉장히 낮은 법정화폐끼리의 송금이면은 아무리 웨스턴 유니온일지라도 굉장히 불리할 겁니다. ODL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 브라질 구간도 열리고 뭐 아프리카 구간 열리고 나서 달러와 그런 이머징 마켓 또는 되게 빈도국, 법정화폐가 굉장히 유동성 없는 그런 나라의 법정화폐 교환 말고 진짜 유동성 낮은 법정화폐끼리의 교환, 예를 들면은 뭐 몽골의 법정화폐와 아프리카의 뭐 나이지리아 법정화폐 간의 교환, 이런 거면은 아무리 지금 웨스턴 유니언의 송금 시스템이 뛰어나더라도, 세틀먼트 시스템, 결제 시스템 뛰어나더라도 달러 위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는 확실히 ODL이 압도적으로 메리트가 있겠죠. 뭐 그런 게 필요해지면은 쓸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달러 중심으로 되는 송금에서는 가장 자신 있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소식 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하이라이트 되겠는데 바로 요겁니다. 와, 이런 기업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 모회사가 이제 여러 가지 매거진, 잡지를 갖고 있는데요. 뭐 이렇게 많은 매거진을 얘가 갖고 있을 줄 몰랐어요. 같은 회사일지 전혀 몰랐거든요. 보시면은 콘데네스트라는 회사거든요. 저는 처음 봤어요. 이 브랜드인데 보시면은 장난 아니에요. 많이 봤던 게 보이더라고요. 보면은 이 GQ 스타일이라는 게 얘네 거고요. 제가 봤던 거, 이게 보그, GQ도 있죠. 그러니까 뭐 성인 버전이랑 뭐 티네이저 버전 여기 있죠. 팀보그, 그리고 보그,
두 개밖에 못 봤구나. 저는 스타일에 크게 관심이 있지 않아서 두 개만 봤었는데 GQ랑 이거 남자 잡지 맞죠? 봤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보였던 것 같아요. 보그는 여성 잡지인 걸로 제가 얼핏 봤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이 두 개는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같은 회사일 거라고 생각 못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 많이 보이는 수십 개의 잡지를 발행하는 모회사가 바로 지금 보시는 콘데네스트거든요.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아까 말씀드린 코이사가 요즘에 밀고 있는 거 적극적으로 이제 시도하는 게 웹 모네타이제이션으로 웹 생태계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매거진 형태가 그게 적용돼 있을 줄이야. 이거를 해외에 있는 사람들이 발견했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와이어드라는 아까 보신 콘데네스트 이 모회사의 브랜드 중 하나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이 사이트 키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매거진 내용들이 보이죠? 웹사이트에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웹 모네타이제이션이 적용돼 있어요. 보시면은 이 웹 모네타이제이션 요 익스텐션이라고 하죠. 확장 프로그램 요거 설치하면은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거든요. 눌러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 웹사이트가 웹 모네타이제이션이 적용돼 있다라고 표기가 됩니다.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코이사에 구독을 하면 구독자가 이 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이 와이어드라는 이 매거진 잡지 쪽에 어떻게 된다고요? XIP로 지불이 돼요. 물론 이 사람이 이제 받는 거를 뭐 달러로 받겠다. 뭐 예를 들면 게이트허브라던가 또 어디 있죠? 어폴드에서 지금 제공을 하죠.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거. 이런 형태로 법정화폐로 바꿔서 받겠다고 하면 법정화폐로 받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브릿지하는 건 XIP란 말이에요. XIP인데 그거를 이미 적용해서 지금 사이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자,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은 이 부분 여기 있죠? 메타가 들어가 있죠? 이 부분이거든요. 웹 모네타이제이션 코드 부분이. 자, 보시면은 얘네가 지금 특이한 거는 이 부분이 바로 좀 약간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ILP 페이먼트 포인터라는 겁니다. 요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이사가 제공하는 페이먼트 포인터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밀어볼 때는 지금 XIP로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어폴드나 게이트허브가 제공하는 이제 지갑을 통해서 그 페이먼트 포인터를 통해서 받으면은 얘네가 달러라든가 이런 법정화폐로 바꿔받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코이사가 직접 제공하는 페이먼트 포인터인 걸 보니까 두 가지를 추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XIP로 받고 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코이사와 협력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코이사가 직접 페이먼트 포인터들을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공개적으로 막 제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코이사가 만든 이 페이먼트 포인터가 제공됐다는 거는 아무래도 코이사 이제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스폰서 후원 감사합니다. 대박이님 환영합니다. 자, 이거를 밀어볼 때 이어서 말씀드리면 코이사와 이제 비즈니스적인 협력으로 코이사가 이거를 제공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이 얘기인 즉슨 코이사가 뒤로 이런 매거진 회사들을 잡지 회사들을 이제 웹 모네타이제이션 한번 써봐라 이런 영업이 들어갔고 실제로 그냥 듣고 뭐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생각 좀 해볼게 이 수준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직접 적용한 잡지 회사가 등장을 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가장 어려운 게 그거거든요. 뭐 기존에 지금 생태계가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코이사는 사실 변종이에요. 코이사는 이런 환경에서 코이사가 얘기하는 건 새로운 걸 얘기하는 건데 이들한테는 굉장히 낯선 방식이거든요. 웹 모네타이제이션 듣도 보도 못한 거, 더군다나 암호화폐를 쓰는 방식이라고 하는데 야 이거 사기인 거 아니야? 뭐 되게 사기 이미지로 각인된 부분도 있잖아요. 암호화폐 자체가. 이런 상황에서 확실히 지금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기존에 있던 이 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저 뭐지?
처음 듣는 건데? 뭐 이런 게 있어? 이거 써도 괜찮은 거야? 네, 되게 낯설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인 즉슨 어떤 얘기가 되냐면 시작 자체도 되게 어려 보여. 이거 한번 써보세요. 이거 한번 써보세요. 아, 그런 거 듣도 보도 못한 건데 그냥 내가 지금 쓰고 있던 거 잘 쓸래요. 이거는 뭔가 쓴다는 사람 들어보지도 못했고 이게 안전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안 쓸래요? 이러고 말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스타트 자체가 힘들다라는 거를 비유적으로 이제 표현하면서 예를 들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스타트를 끊어냈다는 거죠. 잡지회사. 그것도 완전 마이너한 알지도 못하는 새로운 스타트업 잡지회사가 아니라 기존에 어느 정도 있는 이 콘데네스트가 보면은 이제 위키피디아 정보에 따르면은 이제 시장별로 이 잡지의 순위가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은 유럽. 자, 볼게요. 유럽에서는 아까 보신 이 콘데네스트라는 모회사가 만든 잡지 중에 글래머라는 잡지가 있습니다. 이게 이 발행수 서큘레이션이라고 있죠. 그걸로는 37등. 그보다 앞서 있는 애들이 되게 많긴 해요. 유럽 쪽에서. 유럽에서는 되게 약하죠. 저 많은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순위권에 있고요. 대신에 여긴 어디죠? 독일 시장에서도 38등 글래머 하나 있고, 여기 네덜란드도 따로 표기해놨네. 러시아에서는 2등이네요. 러시아. 글래머라는 잡지가 2등에 가 있네. 보그도 보이고요. 14위에. 그리고 GQ. 이거 지금 중간에 되게 많죠. 테들러랑 AD 아키텍처럴 다이제스트라는 것도 중간에 보이고요. 스페인에서도 글래머가 유럽이랑 이런 데서 인기가 많네요. 6등이고 되게 19금인가요? 제목부터가 글래머인데. 자, 그리고 영국에서는 글래머가 한 20등. 그러니까 막 되게 마이너한 잡지회사는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위권에 좀 꽤 있고, 그리고 미국으로 와도 꽤 있죠. 캐나다는 순위권에 안 보이고요. 30위권에 안 보이고, 미국 시장에서도 글래머가 그래도 20등. 발간수도 꽤 많네요. 자, 여기서 말씀드린 거예요. 순위에 많이 보이죠. 미국 시장에서는. 여기서 딱 보이다시피 객관적인 자료로도 그렇게 마이너한 회사는 아닙니다. 마이너한 잡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막 세계급 메이저 1등 막 이렇게 얘기할 회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기가 아까 보신 것처럼 웹 모네타이제이션을 사이트에 다 적용했어요. 지금 아까 하나만 보여드렸는데 다른 데도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제가 몇 개 한 3-4개 찍어서 들어가 봤거든요. 적용이 돼 있어요. 뭐 GQ라던가 아까 보신 보그라던가 이런 거 다 적용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 회사 브랜드 사이트에 다 적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스타트를 끊어냈다는 거에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실적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얘네가 이걸 적용해서 얼마나 기존에 자신들이 이거 안 썼을 때와 웹 모네타이제이션 썼을 때 얘네한테 수익의 차이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효과가 좋다, 얘네가 이거 써봤더니 기대 이상이다, 이러면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들을 모색을 하고 실제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얘네가 바로 뭐가 될 수 있어요? 레퍼런스가 될 수 있잖아요. 기존의 코회사가 영업을 다닐 때는 웹 모네타이제이션 한번 써볼래요? 했을 때 뭔가 없잖아요, 사례가. 근데 얘네가 이렇게 써갖고 뭔가 실적이 나면은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미국 시장 1등 누굽니까? 잡지? ARP? 이 더 매거진이라고 돼 있는데 얘네 회사에 영업을 가. 얘네한테는 근데 안 먹히겠다, CR도. 얘네가 1등 회사니까. 뭐 어쨌든 그 비슷한, 적어도 이제 콘데네스트랑 비슷한 규모, 뭐를 할까요? ESPN 할까요? 잡지 하나 만들었는데 23등이네요. 자, 여기 찾아가요. 들고 찾아가서 웹 모네타이제이션 한번 써볼래요? 그래서 그래요? 뭐 이거 좋습니까? 그거 납득시켜줄 수 있어요? 뭐가 좋은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자, 당신들이랑 비슷한 등급쯤에 있는 잡지회사인 콘데네스트가 이거 써갖고 이러이러한 성공적인 사례,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설득력이 생기거든요. 실제로 썼을 때 정말 말로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론일 뿐만인 게 아니라 실제로 써서 비슷한 등급 회사가 실제로 수익을 냈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측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스타트 부분을 어쨌든 끊어냈다. 완전 마이너한 회사도 아니고 괜찮은 회사로 끊어냈다는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굉장히 좋은 부분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말 간만에 좋은 소식이에요. 간만에. 제가 호재라고는 얘기 잘 하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호재입니다. 이 어려운 거를 스타트를 끊어냈어요. 진짜 박수 쳐주고 싶어요, 저 부분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메인 소식의 두 번째, 웹 모네타이제이션이 어느 정도 급이 있는 매거진 회사에 적용이 됐다. 그 부분이고요. 자, 세 번째 소식 볼게요. 세 번째 소식은 우리 아멕스라고 부르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신용카드 서비스도 하는 회사거든요. 블랙카드로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오늘의 세 번째 소식은 바로 이 회사 소식인데 예전에 중국 내에 있는 회사 합작회사 조인트 벤처를 설립함으로써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한다 라는 내용의 기사가 많이 있었죠. 그게 꽤 됐습니다. 한 적어도 반년 이상은 된 기사거든요. 근데 그 뒤로 소식이 없다가 최근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소식이 나왔어요. 승인이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카드 클리어링 서비스라고 돼 있죠. 클리어링은 뭐죠, 여러분들? 청산입니다. 그죠? 페이먼트, 지불 또는 지급이라고 표현하죠. 그 다음 단계가 클리어, 마지막이 세틀먼트. 이거 많이 말씀드린 개념이죠. 돈에 관련된 처리 이 세 과정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정확하게 이해가 가능합니다. 페이먼트는 이제 돈을 주겠다고 지급하겠다고 만들어내는 거고, 클리어는 뭐죠? 보통 이제 금융기관 내 금융기관끼리 정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돈을 어떻게 주고받아야지 하는 거고, 세틀먼트는 돈을 실제로 보내는 거예요. 이제 정리된 거를 바탕으로. 대략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왜 설명드리냐면 클리어링 부분이 나와서 그래요. 자, 이 클리어링 관련된 거를 이제 라이센스 승인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카드 서비스 관련된 걸 하겠다는 거죠. 카드 회사가 어떻게 하죠? 은행 간에 같이 일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내가 그러니까 카드 회사가 발행한 카드를 그 돈 어디서 끌어오죠? 고객들의 계좌 등록한 걸로 끌어오잖아요. 금융 대 금융이죠. 은행과 카드 회사. 그러니까 이런 관련된 서비스 승인을 받았다는 거고, 역시나 이제 중국 시장 내에서 카드 관련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신청을 했고 이걸 승인을 받은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좀 주목할 사실은 뭐냐면 중국 내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QR코드 방식의 결제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인정하는 부분인데요. 과연 그 기존의 뭐 텐센트라던가 알리페이라던가 이런 게 중국 시장을 꽉 잡고 있는데 그 사이를 삐집고 들어가서 지불 수단 중에 하나로 시장의 마켓쉐어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가 많이 가져갈 수 있을까? 그게 좀 주목할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일단 승인은 받았는데 승인이 떨어진 것과 실제로 정보 허가 이후에 본인들이 노력해서 고객 수를 확보하는 것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 시장에서 얼마나 고객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리플렛 멤버입니다. 그 점을 참고하세요. 얘네가 처리하는 그 금액에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로 처리되는 거는 얘네가 리플렛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될 수도 있겠죠. 근데 중국 내에서만 돈을 돌리는 거는 당연히 리플렛이랑은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네 번째 소식입니다. 오마이갓, 진짜 오마이갓. 얘네 테더, 또 테더 얘기 나오는데요. 얘네 1억 달러를 또 발행했어요. 미쳤나봐요. 자,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위험해 보이는 테더가 뭐 쉬지 않고 계속 발행하는 거 보면서 되게 걱정이 되는데, 에드원드님이 이제 댓글로 이런 내용을 남겨주셨습니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중국 시장에서 활동하는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관계자가 출처입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중국 내에서 암호화폐 관련된 수요가 제법 있는데 아무래도 중국 정부가 뭐 금지 때리다 보니까 이제 뭔가 우회적으로 이거를 본인들이 원하는 암호화폐 거래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수단으로 쓰는 게 테더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수요가 많아서
이제 테더 재단이 계속 발행을 한 거란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사실이라면은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실제적인 수요가 있어서 발행을 하는 거니까 나쁠 건 없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뭔가 확인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일단 출처 자체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났던 부분이라 사실 확인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뭐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내용이 있었고 이것과 관련해서 사실일 때와 만약에 이게 사실이 아닐 때 그냥 테더가 본인들 막 그 기반도 수요도 없으면서 막 발행하는 때 이런 케이스별로 어떤지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얼마나 만약에 거짓말이면 리스크가 큰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관련된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저게 사실인 게 사실은 우리 입장에선 좋죠. 수요가 있어서 발행을 하는 거야지 좋긴 한데 사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테더 자체도 위험합니다. 왜냐면 테더 재단이 저 보증금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고 더군다나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쟤네가 발행한 조 단위의 저 돈이 쟤네가 현찰로 들고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쟤네가 뭐 많은 자산을 갖고 있지도 않을 거고요. 그런 면을 고려할 때는 굉장히 리스크가 큰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5번째 소식인데요. 딜라틴 인터뷰 관련된 거 설명드린 적 있는데 그 안에 제가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우리한테 좀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딜라틴 인터뷰 때 뭐 이제 ODL 볼륨의 성장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어갖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브라질 구간에 대한 ODL 오픈에 대한 얘기가 진짜 한 문장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얘기했냐면은 이제 다른 부분 얘기할 때 뭐 ODL 지금 뭐 필리핀 구간 기존 거 언급을 하면서 이제 겸사겸사 브라질을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뭐 ODL 구간으로 뭐 필리핀 그리고 곧 오픈될 브라질 구간이 있다 이 정도로 언급이 됐고요. 그 시기에 대해서는 within very soon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very soon이라는 거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은 곧 바로 곧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적어도 최근이거든요. 6월 8일입니다. 바로 딱 일주일 된 지난주였는데 지난주 인터뷰 때 딜라틴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이걸 밀어볼 때는 진짜 브라질 구간이 그래도 올해 안에 반드시 오픈되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베리순이라고 얘기한 거 보니까 늦어도 뭐 한두 달 내로는 오픈이 될 걸로 보이거든요. 약속만 지킨다고 하면. 그래서 조만간에 브라질 구간 오픈에 대한 공식 언급은 한번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시고요. 제주님, 상호님, 오라오라 어서 오십시오. 자, 그래서 브라질 ODA 구간 관련된 거 말씀을 드렸고요. 자, 다음 6번째 소식이 에지모라고 하는 영국에 있는 바로 ODL 고객인데요. 이것과 관련된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중동 쪽에 있는 XRP를 좋아하는 우리 유틸리티 스캔 관계자 중에 한 명이 에지모한테 직접 문의를 했습니다. 야, 니네 영국에서 필리핀 구간 ODL 쓰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답 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바로 답을 줬습니다. Yes, we are! 이러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 쓰고 있어요 라고 얘기해서 답변 줘서 고맙다고, 그러니까 anytime 이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면은 영국에서 필리핀 구간으로 ODL 쓰고 있다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무조건 그렇게 보기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에지모 같은 경우 원래 필리핀 구간 ODL 쓰고 있었거든요. 쓰고 있었는데 유로화가 지금 이미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리프사가 맨날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이 구간 유로화로 필리핀 가는 거, 이게 원래 있었기 때문에 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영국 사람들이 송금하는 거를 유로화로 해서 필리핀으로 처리하는 거다, 우리 이거 하고 있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거든요. 이제 사실 질문자는 요거를 얘기한 거죠. 그 의미를 얘기한 건데 질문을 좀 더 확실하게 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들었으면 더 좋을 뻔했는데 이 사람이 UK라고 적어갖고 좀 애매하게 됐죠. 질문 자체를 그냥 영국 파운드를 필리핀 페소로 바꾸는 ODL을 쓰고 있냐 이렇게 했으면 더 좋을 뻔했죠.
뭐 근데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ODL 핵심 파트너 거래소인 비트스탬프가 이 영국 파운드 법정화폐를 추가를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설령 이 답변이 영국 파운드를 필리핀 페소로 바꾸는 ODL을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유로화를 필리핀 페소로 바꾸는 거에 대한 답변일지라도 조만간 보일 걸로 보여요. 영국 파운드로 다른 나라 법정화폐 바꾸는 ODL 구간이 오픈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이거 하나에 대해서 막 저 사람이 답변 준 게 우리 질문자의 의미가 아니라 다른 의미였을지라도 그렇게 슬퍼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요. 뭐 조만간 오픈되거나 이미 쓰고 있거나 그럴 것 같습니다. 영국 구간은. 자,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건데 유틸리티 스캔 관련된 이 친구들이 추적을 해보니까 실제로 이미 영국 파운드가 지금 필리핀 페소로 변화되는 거 지금 보인다고 하죠. 그래서 뭐 테스트거나 이미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비트스탬프 영국 파운드 추가되는 거를 계속 기다렸고 비트스탬프한테 저도 질문은 되게 많이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추가된 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이거는 ODL 관련된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조만간 오픈될 거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공개적으로 조만간 나올 것 같아요. 저것도.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가 알아야 될 소식들을 다뤄봤는데요. 2부 Q&A 때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이 질문 많이 주시더라고요. 요거 데이비드 슈왈츠가 어제 이 ODL 관련된 거를 좀 트윗에다 남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질문이 많아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순서 마무리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쉬었다가 2부 순서 때 지금 말씀드린 스낵맨이 얘기했던 내용 포함해갖고 여러가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었다가 있습니다. 뿅!